피그마 사이트에서 퍼온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레이어의 이름만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자,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형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던 반응형은 앞전에 320 픽셀에서부터 또 하나가 768이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12802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440, 네. 마지막 하나가 1920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5가지였어요. 둘, 셋, 넷, 다섯. 지금 보고 계신 여기는 1440이고요. 1920짜리 하나 만들 거고, 1280짜리 만들 거고, 768, 320짜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사용하기 전에 한 가지 점검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 요 레이어, 이거는 별도로 그냥 따로 빼놓고, 레이어 이름을 저는 1440이라고 쓸게요. 어떤 분들은 여기 한 페이지에다가 전체 페이지를 쭉 다 만드신 분들이 계신데, 해서 느낌을 다 보셨으면은 해당한 요 프레임 하나를 카피해 가지고 각 페이지별로 이제 옮겨 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나 이 템플릿 했는데 여기다 수정하면은 또 문제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위에 페이지를 여기 새로 만들어서 메인이면 메인 해놓고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따로 놓고 하면 되죠. 만약에 원본을 그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같이 변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를 그대로 create component, 통째로 컴포넌트를 건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얘는 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전혀 건드릴 수 없고, 대신에 원본에서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원본을 굳이 바꾸지 않고, 수정할 수 있게끔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거예요. 얘 말고 얘로 할 거예요. 아까 했던 대로. 자, 그러면서 먼저 체크할 건 뭐냐면, 자, 요거 그냥 일단은 하나 점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1440 사이즈 써있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시고 통째로 잡은 다음에 잠금 처리 안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슬쩍 늘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늘리면 어떻게 돼요? 위에 공백이 그대로 그냥 남고 아무런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배경이 쭉 따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처리가 안 돼 있는 아이예요. 그나마 돼 있다면 요 create a beautiful 얘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수정을 해놓고 나서 카피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먼저 헤드. 헤더란 영역은 지금 조금 더 작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322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자, 1322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이 아래 컨스테인이라는 곳을 보시면 위에 파란색 탑이 체크되어 있고 레프트가 체크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사이즈가 늘어나더라도 왼쪽과 위를 기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바로 위에 전체 잡고 가로 늘려 보시면 그대로 따라오죠.
이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레프트 라이트를 둘 다 체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체크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 아이를 그대로 늘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운데 그대로 유지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100% 그대로 들어가고 부모에서 패딩 일정량만큼 들여놓은 다음에 그냥 가로가 늘어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 로고가 왼쪽 끝에 가고 나머지 오른쪽 끝에 가고 이렇게 처리하길 원하는 내용이실 테니까. 자, 저는 그냥 가운데 세팅하겠습니다. 센터로.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자, 광고 영역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것까지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냥 요 세 개를 아래 있는 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인디케이터로 하자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이걸 인디케이터를 안 쓰긴 한데, 그냥 얘를 클릭하면 위에 바뀌고 얘를 클릭하면 위에 바뀌고 하는 인디케이터처럼 처리하자 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통으로 묶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 내용 보면 전체가 다 감싸져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위아래 좌우 늘리면 무조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탑만 잡을 거고, 자, 좌우 엄밀히 말하면 스케일에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대로 늘어나는 개념으로 가겠죠. 물론 아니다, 나는 좌우에 그냥 맞춰서 들어가겠다 하시면 그대로 현재 기준으로 꽉 차게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기본 개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얘네는 무조건 센터 잡아주고 안에 들어간 얘는 센터 잡혀 있으니까 건들 거 없고, 뒤에 들어가는 배경 틀에 들어가는 건 좌우 맞춰서, 안에 들어가는 필터도 당연히 맞춰주고, 그림 자체도 그대로 전체적으로 부모 따라서, 얘네들은 자신의 부모를 따라하고 부모 따라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될지 확인해 주시면 이제는 이렇게 변합니다. 가운데 요 어색하게 되어 있는 요거 필터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필터는 센터가 아니라 좌우로 늘리게 해주면 그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 그림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그냥 쭉 늘어나게 뭔가 처리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11번 가구 G마켓인 거예요. 이미지는 가운데 있고 배경 이미지가 그냥 쭉 단색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어차피 밑에 거 계속 할 거니까 자, 보세요. 1440 다시 돌려놓고요. 자, 아래쪽에 거 요거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지금 보이신 내용이 요 아티클 퓨처 박스예요. 자, 여기서 내가 감싸고 있는 큰 틀을 늘릴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컨트롤 Z 돌려서 이때 안에 들어가는 퓨처 박스를 어떻게 하겠다, 왼쪽 오른쪽을 그대로 가운데 통째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율 가지고 늘어나거나 간격을 조절해서 처리할 거라면 레프트 앤드 라이트를 체크하는 거고요. 무조건 정 가운데 배치하겠다라고 한다면
좌우 센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다 탑을 기준으로 보겠죠. 그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일단 신경 안 쓰고 겉에 것만 해놨으니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옮겨 볼게요. 가운데 됐죠. 작아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밑에 거 따로 할 거니까. 다시 요거 또 합니다. 스테이트. 전체적으로 그냥 가운데 있겠죠. 그럼 위는 그대로 두고 레프트 라이트 기준에서 센터만 주면 가운데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늘어나게 하겠다. 이때 요 뒤에 회색은 끊기는 것보다는 쭉 그대로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되게 희미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 스테이트 박스에서 일단은 크게 늘려놔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 박스는 저는 센터가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를 꽉 차게 만들 거예요. 요 뒤에 회색 박스라서. 그럼 그대로 다시 늘려보면 늘어나고 안에 건 고정이 되죠. 안에 거 고정이 되는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좌우 센터로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반응하실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또 합니다. 요거 요런 것들은 대부분 뭐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자, 클라이언트 여기 큰 틀을 움직여 볼게요. 회색이 있고 왼쪽으로 쏠려 있죠. 그럼 요 회색 박스가 같이 늘어나서 배치되면 좋을 것 같으니 클라이언트 만트는 왼쪽 오른쪽이 모두 체크되면 되겠죠. 오른쪽에 컨스테인먼트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체로 가서 조절하면 딱히 안 했는데 여기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는 센터로 이미 자리 잡혀 있네요. 자, 그 밑에 있는 프라이싱. 프라이싱도 엄밀히 말하면 왼쪽, 오른쪽 모두 배경 늘어나게 해주면 되고 큰 틀은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이때 만약에 요 세 개가 뭐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요 배치 자체를 좀 다르게 계획해서 뭔가를 처리하게끔 해줘야겠죠.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짜놔서 제가 일단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비즈니스 박스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대로 따라와야 되니까 비즈니스 박스는 위는 탑 그대로 계속 고정하고 있고요. 왼쪽 오른쪽을 늘어나야 지도가 같이 늘어나겠죠. 다시 전체를 잡고 쓱 늘려봅니다. 얘까지 가운데 있네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안에 있는 것까지 처리하려면 또 뭔가 해줘야 되니까 됐어. 아래쪽에 풋. 자, 또 늘려봅니다. 전체를 늘리는 건 항상 제일 위에 거 잡고 늘리시면 돼요. 자, 같이 늘어야 나야겠죠? 풋박스는 레프트 라이트 모두 체크. 다시 늘려주면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얘 회색만 늘어나죠? 그럼 또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div, 두 번째 div, 세 번째 div 순서가 바뀌어져 있네요. 이름이 제대로 안 적혀 있으면 헷갈리죠, 사실은. 자, 요게 위에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컨설팅 체크 이렇게 쓸게요. 위에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회사에 대한 정보네요. 컴퍼니 인포. 마지막 거는 카피라이트라든가 기타. 이걸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름 바뀌었다. 맨 위에 거는 다시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카피라이트 마찬가지. 큰 틀이 움직였을 때 센터여도 되는 거면 그대로. 중간에 있는 아이 컴퍼니 인포. 컴퍼니 인포는 왼쪽 오른쪽 같이 늘어나게끔 해주면 됐죠? 사실 딱히 할 게 없고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가운데 있을 것이냐, 양쪽에 늘어나게 할 것이냐. 물론 더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다 그래요. 자, 제가 드린 자료는 대부분 다 프레임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프레임 셀렉션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드신 데이터들이 프레임으로 안 되어 있고 그룹으로 되어 있다면 그룹 기준으로는 이 컨스테인이 안 먹어요. 이 컨스테인스가 잡혀져 있고 주변이 늘어날 때 같이 따라가는 아이는 항상 자신의 프레임 기준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건 이 부모가 늘어났을 때 얘가 늘어나게 하겠다. 그럼 얘가 늘어났을 때 얘가 어떻게 늘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건 아닌데 그룹은 그룹의 값을 바꿔주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면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잡혀져 있는 아이들을 프레임 셀렉션으로 바꿔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배치했던 거는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치가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작아진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얘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그대로 카피하겠죠. 바로 옆에 1920 쪽에 카피가 됐어요. 그러면서 카피된 얘를 저는 1920이라고 쓰고요. 바꿀 거니까 오른쪽에 가로의 사이즈를 1920이라고 쓰면 처음에 1440으로 작업해 놓은 거를 그대로 늘려도 문제 없게끔 해놨으니 사실은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1440에서 1920으로 늘어났을 때 변경되는 데이터들을 미리 다 해버린 거죠, 제가. 네. 일부러 그냥 미리 1440에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차후에 이걸 한꺼번에 줄이고 늘리고 했을 때 보여주는 모양이 이쁘게 잘 나와요. 1440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전체적으로 다시 큰 틀을 잡고 데스크탑 1440 큰 틀을 잡고 줄이는 거 말고 늘리세요. 늘리면서 따라오지 않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잡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세요. 그거를 어디서 각각의 요소에다가 큰 것부터 하나씩 다 잡아서 선택하세요. 평균적으로 탑 기준으로 그 다음에 센터 아니면 레프트 라이트 거의 이 두 가지에서 끝나겠죠. 그러면 1440의 내용을 다 이쁘게 잘 수정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셔도 사실은 1920에 대한 나이는 자연스럽게 그냥 바뀝니다. 1440에서 1920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보셨던 내용들처럼 단순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늘어날 거냐, 아니면 고정된 형태에서 그냥 가운데만 배치할 거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1440에서 1920으로 넘어가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얘기가 달라요. 만약에 디자인을 싹 바꿔버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직접 다 바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걸 1280으로 줄여볼게요. 사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넘어갈 때가 더 작업하기는 매우 쉬워요. 근데 일단 우리는 1440으로 죄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럼 1440 기준으로 1280으로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저 끝으로 가 있겠죠? 끌고 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좀 자꾸 틀어지던데. 자, 요거. 자, 저 위치 옮겼습니다. 1280으로 바꿔놓고. 자, 먼저 바로 1280으로 줄이고 작업하셨을 때 문제가 없다면 약간만 수정하시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을 하고 하자고요. 뭘 할 거냐면, 원래 처음부터 해놓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안 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이아웃 그리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보자고요. 자, 그리드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열, 자, 컬럼이죠. 잘못 쓸 뻔했네요. 카운트는 12개를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늘릴 거지만. 그 다음에 타입은 센터 가운데를 놓고, 위드 컬럼의 기본 넓이는 60 픽셀에 거터는 20 놓고 봤을 때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까지는 1024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940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늘리고 하나 늘리고 가급적 짝수로 늘리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늘렸어요. 그러면 전체 몇인가요? 계산기로 간단하게 볼까요? 80 곱하기 14 빼기 20 하면 1100입니다. 지금 작업해 놓은 아이들은 1100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작업이 되게끔 만들어 놓았네요. 어쩌면 이 영역은 조금 더 줄여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간당간당하긴 하네요. 자, 짝수로 대부분 갈 거니까 1100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은 1280인 아이도 그대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 PC에서 놓고 보면 오른쪽에 스크롤 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 80픽셀 정도 먹으니까, 그럼 1200픽셀 1200픽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이 1100인데도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으니 이 디자인 그대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거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싹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코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얘는 이 상태 그대로 1, 2, 8, 0으로 오른쪽 프레임 사이즈를 줄입니다. 줄였을 때 전체적으로 글씨가 줄어들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다행히도 전혀 없고요. 안에 들어간 데이터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고,
튀어나와 있는 요 퓨처 박스만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쓱. 근데 줄이는데 이상하죠? 뭔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쪽의 내용들이 다 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니까 안에 있는 DIV를 봤더니 자, 컨스턴스라고 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넓이나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값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가로의 비율의 어떤 위치값을 맞추고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어차피 우리는 센터로 해놓으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시면 맞춰서 우리는 1, 2, 8, 0, 빵. 왼쪽 끝에 와 있죠? 어쩔 수 없이 양쪽 Alt 누르고 쓱. 아니면 감싸는 전체에다가 넘치는 거 클립 처리. 이것도 됩니다. 자, 하나를 세팅을 해 놓으니까 1440에서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는 뭐 이 디자인 파일 자체가 좀 잘 돼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뭐 여유 공간을 좀 두고 작업을 해 놓은 거다 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했는데 1280에서 걸린다 라고 한다면 바꾸셔야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1280 그대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또 쓱 가져올 거고, 자, 얘는 768 기준으로 다시 뜯어 고칠 거예요. 밑으로 위치 옮겨서 768 자, 768 기준으로 바꿀 건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될 거예요. 스마트폰과 타블렛 사이즈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자, 몇 개 정도 가이드라인이 들어갈 것인가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768 기준으로 본다면 768 나누기 80 하면은 약 9개, 9.6 정도 들어갑니다. 자, 타블렛 같은 경우는 홀수로 들어가도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래서 9개나 10개 정도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간 형태가 9개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작아져요. 10개로 바꾸면 9개와 10개 사이의 내용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합니다. 9개 기준으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그대로 제가 사이즈를 7, 6, 8로 바꾸면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헤더 뜯어 고쳐야 되고요. 중간에 들어있는 광고 그대로 가져도 된다면 쓰셔도 되지만 조금 뭔가 아래에 있는 인디케이터도 그렇고 보기 불편한 것 같으니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광고 타블렛 치고 여기 내용들이 양이 많아 보인다 싶으면 6개죠? 줄여도 돼요. 또는 6개를 다 놓을 필요 이렇게 한꺼번에 3개씩 놓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2개씩 놔도 되고요.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서 맞추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글씨 크기는 줄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카드의 높이가 늘어나는 게 낫겠죠. 아래에 있는 아이들 하나, 둘, 셋, 4개는 2개씩 배치하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다르게 사이 간격을 조절하시든지 마찬가지 2개가 애매하니까 아래로 떨어뜨리든지 여기도 하나를 줄이던가 아니면 표를 좀 더
작게 하던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내용을 보시고 맞춰라. 이 얘기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줄일지를 먼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진행을 해보죠.